3학년 거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몇 가지다? 세 가지. 세 가지. 뭐뭐뭐. 도훈이가 얘기해줘. 이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몇 가지? 해를 구하는 방법. 식을 2차 방정식 풀이 방법 세 가지. 제곱근이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다음에 모든 거 다 되는 거 있잖아.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다시 나 이만큼 알아 라고 보여주려고 수업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려고 수업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최대한 정말 중요한 것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반복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용해 먹으면 안 돼. 선생님이 많이 반복하니까 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알겠지. 그럼 안 돼. 내가 반복해 주는 거 항상 부족해. 본인들이 스스로 최대한 많이 반복해 주셔야 돼. 걔들이 잡혀야 다른 문제들을 볼 수 있다니까. 기본이라니까. 근데 그 기본마저도 대충 하면 안 돼. 응?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딱 잡아 드리는 거고, 그 틀 가지고 본인들만의 살을 붙여 나가야 된다고.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을 복습해 가면서. 그 기본 틀마저도 10번을 반복해도, 대충 들으니까 10번을 반복해도 모르지. 한번 들어서 이해됐으면 그래도 복습으로 한두 번은 반복해놓고 다시 오면 그 다음에 반복할 때는 같이 생각하고 같이 흘러가거든. 근데 선생님이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주니까 나중에 공식 외워져서 문제는 대충 풀리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앉아있으면 실력 안 늘어. 부탁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틀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식의 형태와 꼴로 바라보면 된다고. 4가지 꼴이 있는데 한 가지를 제대로 기억하면 나머지 3가지 꼴은 그냥 거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제대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까지는 4가지 꼴을 다시 말을 할게. AX의 제곱은 Q의 꼴일 땐, 아니다, X의 제곱은 Q의 꼴일 땐 이때 해는 제곱근의 정의 갖고 하는 거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AX의 제곱은 Q의 꼴일 땐 이때 해는 이 형태로 만들어 놓고 뿔마 루트를 씌워주면 되기 때문에 A분의 Q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X-P의 전체 제곱은 Q의 꼴은 일단 뿔마 루트를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 P를 이항시키면 되기 때문에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로 해를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걸 아울러서 A 곱하기 X-P의 전체 제곱은 Q라는 식의 꼴이 이런 형태야. 그럼 얘는 이 형태를 만들어서 해를 구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는데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라는 걸로 이야기하면 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A만 0이 아니기만 하면 되거든. 나머지는 0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P가 0이면 얘야. A가 1이면 얘고요. A가 1이고 P가 0이면 얘고요.
Q가 0인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0이어도 되는데 Q가 0이면 P도 0이고 Q도 0이면 얘가 0인 거니까 X는 0이 그냥 나와. 되나요? 정 안 되면 얘를 다 알고 있으시면 좋고요.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는 인수분해가 된다라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두 1차식의 곱은 0에서 각각의 1차식이 0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해서 끝내버리자란 얘기야.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하면 된다야. 되나요? 그래서 얘는 너무 인수분해는 이미 앞단원에서 했기 때문에 얘는 너무 쉽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해? 만약에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꼴로 정리가 되어야만 2차 방정식이거든? 여기서 a가 0이 아닐 때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얘 A, B로 제발 기억하지 말아줘. A, B는 따로 써. 알파, 베타라는 문자 따로 쓸 줄 알아야 돼, 이제. 오케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만 얘가 0이 되는 X 알파, 얘가 0이 되는 X 베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식과 이 식이 완벽하게 같다는 얘기를 아직 못해. 왜 못하냐면 x제곱의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되나요? 그래서 이 x제곱의 개수와 똑같은 걸 곱해준 걸 표현하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거야. 얘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여러 개의 2차 방정식들을 표현하는 식의 형태일 뿐이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a를 곱하는 형태를 이제 표현했으니 이 두 식은 완벽하게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야.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얘랑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럼 전개를 하면 x의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곱 알파 베타로 전개가 돼요. 이 전개는 곱셈 공식으로 하는 겁니다. 역시나 이 식과 이 식은 같아.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과정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요 밑에 거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넘겼어. 그래서 얘를 또 해. 고등학교 가서. 난 한 방에 다 설명하겠다니까. 그게 내가 볼 땐 더 낫다니까. 어차피 연결되는 애니까. 얘를 분배해서 얘랑 비교해보면 x제곱의 개수 갖고는 볼 게 없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b랑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c랑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와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됐나요? 얘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개념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계수와의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다 쓰는 거냐면 두 근을 각각 구하는 것보다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라면 우리는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심지어 두 근이 존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3학년 때는 우리가 수의 범위를 실수의 범위까지만 한정지어서 2차 방정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실수의 범위에서만 이야기하지만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두 개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소수의 범위에서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식이기도 해.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로 올린 것 같은데 그냥 중학교 때도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반대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값을 알고 있잖아? 그럼 그리고 최고창의 계수까지 알아야 돼. 우린 얘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합의 부호 반대겠죠. 곱과
x제곱의 개수가 1인 형태에서의 합과 곱같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두군이 알파 베타인 거에 완벽하게 얘랑 같다고 할 수가 없어. x제곱의 개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를 알려주거나 내가 찾아내거나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식을 통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합니다. 얘를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래도 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군의 합은 예분의 얘 부호 반대로 쓰면 되고 두군의 곱은 예분의 얘로 쓰면 돼. 그냥 이거야.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의 부호 반대가 두군의 합이고요. 두군의 곱은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이 두군의 곱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 대한 이야기고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2차 방정식이든지 간에 우린 근해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해가 무조건 2개야. 실수의 범위에서는 해가 없거나 2개이거나야. 근데 그 2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중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해 공식을 유도할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 이런 애들을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서 a는 0이 아니어야만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 거야. 왜? 이 형태 얘기할 거거든. 그죠? 이 형태 얘기하려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 등식의 성질로 가능하니까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으니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눌 겁니다. 조금 과정을 줄일게. 이 상수항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의미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나눈 다음에 2항까지 해버릴 거야. 이걸 한 다음에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건데 x의 개수를 알고 있잖아. 상수항은 내가 결정해주면 되는데 뭐로 결정해주면 되냐면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으로 결정해주면 돼. 여기서 절반한다는 얘기는 2분의 1을 곱한다는 이야기니까 2분의 1을 곱한 거에 제곱한 걸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좌변에만 더해주면 식이,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줄 거야.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죠? 그럼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 돼. 어떻게? 얘 더하기 얘 분의 전체의 제곱으로. 얘, 그러니까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으로. 우변은 정리합시다. 분모 통분해서 정리할 거야. 그러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되나요? 자, 이 형태와 이 형태는 완벽히 어떻다?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모양이 완벽히 어떻다? 같습니다. 그래서 얘에서 해를 이야기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요. 여기에서 요 4a 제곱을 2a의 전체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 루트는 분모 분자 따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분모는 2a로 통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될까? 나 다음 수업 때 도훈이한테 물어볼 거야.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정리할 수 있겠죠. 얘 이름이 뭐다? 정확하게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차 방정식은 우리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제곱근의 정의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그러면 걔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한다라고 했고 얘의 의미는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이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데 제곱해서 음수인 건 실수의 범위에서 없잖아. 그쵸? 그러니 이 상황이 성립하려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만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되나요? 즉 우리가 중3 과정에서는 근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0보다 작을 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얘가 0보다 작으면 이 식을 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될까요? 얘가 0과 같으면 얘만 계산하면 되고요. 얘가 0보다 크면 전체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근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근의 개수와 종류를 판단하는 식의 이름이 뭐다? 판별식이고요. 그 판별식이 어떤 애다?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그럼 이 식은 계산할 필요조차 없다. 즉 근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학교 3학년까지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의 개수가 몇 개? 0개. 만약에 판별식이 0과 같잖아? 그럼 얘가 0이잖아. 근데 식은 성립하잖아. 맞죠? 그래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배 플러스 0, 2a분의 마이너스 배 마이너스 0이야. 그래서 똑같은 근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럼 근이 몇 개인 거야? 한 개이고요. 얘를 뭐라고, 중복되는 근이다 해서 뭐라고 불러? 중근이다 라고 부릅니다. 얘가 만약에 0보다 크잖아? 그죠? 그럼 식이 성립하네. 맞죠? 이 안에 거를 판별식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근이 어떻게 만들어져?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판별식,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해서 몇 개의 근이 만들어진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즉 얘를 먼저 계산하고 판별식을 얘가 음수이면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얘가 0이면 2a분의 마이너스 b로 근을 하나 이야기하면 되고 중근 표현만 해주면 되고요. 얘가 양수이면 이미 구했잖아. 그치?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루트 판별식,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해서 두 개의 근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쓰시면 됩니다. 다시. 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즉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하여라고 한다면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 그게 제일 편해. 됐죠? 인수분해가 되면 얘를 통해서 그냥 해를 구해버리시면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됐나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식의 모양을 살펴봤더니 제곱근을 이용한 식의 형태야. 그럼 그냥 해 구해버리시면 되겠죠. 근데 둘 다 아니다? 그지? 그러면 우린 뭘 쓰면 된다? 근의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최후의 보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 있지만 식이 조금 복잡해. 계산이 힘들어. 그치? 그래서 계산이 편한 거 먼저 해보는 거야.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뭘 하면 돼? 근의 공식으로 해를 구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과정 안에서는 실수의 범위 안에서만 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음수인데 굳이 얘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먼저 얘를 해보는 거야. 그게 판별식이라고요. 근의 개수와 종류를 먼저 판단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얘 판별식이 음수야. 그럼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뭐라고 적으면 돼? 해가 없다라고 적으면 돼. 0이야.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로 계산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 0보다 커.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판별식,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두 번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요. 될까요?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까지는
해를 다 구할 수 있고 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해의 개수와 종류를 판단하여라 하면 일단 뭐 먼저 해보면 된다? 판별식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해를 구하여라가 아니잖아. 판단해봐라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념편의 110쪽의 필수 문제를 보면 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요 과정을 한번 해봐라야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웁니다. 봐봐. 다음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실제로 해보란 얘기입니다. 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이라는 아이의 해를 구하래. 일단 인수분해는 안 되는 애를 갖다 놨어.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겁니다. 1이네? 그럼 그 x제곱의 개수로 나누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110쪽에 110쪽 개념편. 필수 문제 6번에 1번. 그쵸? 이미 1이야. 그러면 x제곱이고 마이너스 6x 그대로 되고 플러스 1을 마이너스 2쪽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x의 개수, 얘 절반하면 얼마? 제곱하면 양변에 9를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보면 좀 편해. 그러면 제곱 얘 둘 곱한 거에 2배거든 항상.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계산하면 얘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뿔마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3 이항해서 이렇게 두 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빈칸 채우시면 돼요. 2번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라는 애를 제곱근을 제곱근? 맞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 2차 방정식 해를 구하셔. 제곱근을 이용해 구하라는 얘기. 자, 일단 x제곱의 개수를 뭘로 만들어라? 1로 만들어라. 자, x제곱 마이너스 2x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나누고 이항하는 것까지 한 방에 했습니다. 자, 양변에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할 거야. 얼마야? 그럼 좌변은 x-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우변은 3분의 2가 되죠. 자, 얘 해 구합시다.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이고요. 얘가 유리화해야 돼. 루트 3분의 루트 2잖아. 그치? 유리화하면 3분의 얼마야? 루트 3분의 루트 2야. 얘 유리화하면 3분의 얼마야? 우리가 말하는 유리화는 분자의 유리화는 의미 없어. 우리가 말하는 유리화는 항상 뭐를 유리화한다? 분모를 유리화한다. 분모만 신경 써. 그거에 따라 분자는 그냥 바뀌는 거야. 되나요?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고요. 얘가 이렇게 써도 답이긴 하지만 깔끔하지 않잖아. 우리가 답을 쓸 땐 조금 깔끔하게 쓰는 게 습관되면 좋거든. 그쵸?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깔끔하겠냐야. 얘도 답이긴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따로 어떤 형태로 이야기하여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둘 다 답으로 우길 수 있어. 됐나요?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항 하나 혹은 분모의 분수꼴의 형태로 나타내어라 혹은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c의 꼴로 나타내어라 라고 한다라면 이게 답이죠. 되나요? 선생님이 요구한 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거 없으면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답으로 우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축척이랑 똑같아. A 대 B는 B분의 A와 어떻다? 같아. 우리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 됐습니까? 1대 4천이나 4천분의 1이나 어때? 같아. 다만 문제에서 뭐 분수 A분의 1의 꼴로 나타내어라 혹은 분수의 꼴로 나타내어라 이러면 얘가 답인 거죠. A 대 B의 꼴로 나타내어라 하면 얘가 답인 거고요. 그쵸?
그런 표현 없으면 뭘 써도 선생님들은 틀렸다고 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뭐 있을까? 112쪽의 개념 확인은 유도하는 과정 설명 다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제 빈칸 채울 수 있겠지. 이번에 필수 문제 7번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푸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할 거야. 1번 3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을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푸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푼다는 얘기는 해를 구한다는 얘기. 그러면 얘를 실은 우리가 근해 공식을 뭐 언제 쓰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문제를 딱 봐서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문제를 딱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제곱근해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 근해 공식 쓰면 돼. 그죠? 이 문제는 그냥 근해 공식을 쓰는 형태이고. 그래서 얘를 근해 공식을 바로 써도 좋지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야. 얘가 그냥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지 제곱근을 이용한 형태로 바꿀지 근해 공식을 쓸지를 확인을 하자 이거지. 일단 인수분해 안 보이고 제곱근을 형태를 만들기 힘들잖아. 그지? 그럼 근해 공식 쓸 거야. 근데 해가 있을까 없을까? 모른다는 거지 일단은. 그지? 그러니까 일단 뭐 먼저 해? 뭐 먼저 계산해? 판별식 먼저 계산하는 거야. B제곱 얼마?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부호 먼저 따져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면 뿔마 루트 붙여버려.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야. 2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근해 공식 쓰는 거라고. 이걸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외워갖고 써먹으려니까 힘들고 오래 걸리고 어렵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거 학교에서 외우라고 할 텐데 써먹으라고 외우는 거니까 우린 그냥 써먹으면 되고 써먹다 보면 외워진다고 그냥. 뭐 먼저 계산해라? 판별식 먼저 계산해라. 됩니까? 이거 계산해서 답만 쓰면 되겠죠? 계산해? 얘랑 동시에 약분돼야 돼. 12고 25고 12 빼면 13이잖아. 약분 안 되네. 6분의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아유 루트 13 쏘리. 그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또 3이래 5인데 아 미치겠네 진짜 왜 이래. 그죠? 미안합니다. 2번 다시. 자,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인데 이거 우리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 되지 않아? 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 착각할 수 있거든? 근데 잘 봐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완전 제곱식은 얘가 항상 제곱 써야 되잖아. 그 얘기는 얘가 음수일 일은 없습니다. 됐죠? 자, 일단 인수분해 잘 안 보여. 안 돼. 그 완전 제곱근을 이용한 형태로 만들려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 이게 더 편하긴 한데, 얘는 얘가 훨씬 편합니다. 이거 만들어가는 게 편하긴 한데 힘들다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그럼 근해 공식을 쓰자 이거지. 그럼 얘가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먼저 파악하자 이거야. 그래서 뭘 먼저 계산해라? 판별식을 먼저 계산해라. 됐나요? 얘를 제곱해. 16. 마이너스 4 곱하기 A, C인데 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4야 이거죠. 그죠?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뿔마 루트 씌워. 마이너스 B야. 나누기 2 곱하기 A야.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 두 개니까 4루트 2죠? 약분이 돼버리네.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게 답이겠네. 3번.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3이라는 애. 얘 우리 그냥 일반형으로 바꿔봐. 그러니까 수학에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식의 일반적인 형태 있잖아.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우리 그 형태로 만들어가면 그 만든 형태에서의 개념들은 다 써먹을 수 있거든. 그쵸? 그거를 막 이렇게 보고서 대충 보고 하지 마시고 그 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일반적인 형태에서 쓰는 것들을 연습하시라고. 되나요?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 만들었어. 2차식은 0의 형태. 이래 놓고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뭐 제곱근을 이용한 식의 형태인지 확인, 혹은 만들 수 있는지 확인. 그죠? 힘들다고 봐. 그러면 뭐 하면 된다? 근해 공식을 써먹을 건데 뭐부터 쓰자? 근해 공식 쓸 거야. 뭐부터 쓰자? 판별식이 뭐야? b가 여기서 뭐야? 됐나요? 마이너스 6을 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3 곱해주면 됩니다. 양수야 음수야? 양수. 뿔마 루트 씌우고 근이 두 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가 얘야. 부호까지 보는 거야. 마이너스 b 얘 부호 반대. 그럼 근해 공식 쓴 거라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가셔야지. 얘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건데 하나 더 이야기할게. 우리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는 짝수 공식 배울 건데 지금은 나 안 알려줄 거야.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는데 요건 예측하시라고요. 얘가 짝수잖아? 즉 x의 개수가 짝수잖아? 다시 x의 개수가 짝수야. 다시 x의 개수가 짝수야. 그럼 무조건 얘 밖으로 하나 나옵니다. 됐어? 그래서 약분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는 짝수 공식이라는 걸 따로 외워. 오케이? 다시 x의 개수가 짝수야. x의 개수가 짝수야. 그럼 무조건 밖으로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약분될 겁니다. 됩니까? 2로 약분될 거야. 2랑 항상. 됐죠? 짝수 공식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안 알려줄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거고. 그죠? 고등과정 할 때 배우시고 지금은 제대로 된 곱셈 공식만 일단 하시라고요. 근데 정리할 때 짝수인데 안 나왔다? 그럼 무슨 얘기야? 계산 틀렸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것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그냥. 오케이? 정리합시다. 3위는 6, 6, 4, 24, 36 더하기 24. 60이네요. 맞아? 60은 4 곱하기 얼마야? 15인가? 그럼 얘 2루트 15네? 2랑 약분되네? 맞나요?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답이겠네? 됐을까요? 어떻게 써먹는지 알겠어? 다시 학교에서 심지어 어디서는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라고도 해. 아직 중학교 3학 아이, 그래도 외우라고 해. 막 있어. 나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근해공식 외우라고 하거든.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써먹을 수 있게 외우시라고요. 판별식 먼저 외워. 판별식이 뭐라고? 이게 어디 안에 있는 거야? 뿔마 루트.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양수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2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 루트 판별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근해 공식이야.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 놓고 선생님이 요구한 대로 뭐 말하러 오면 2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일단 뭐 먼저 계산해라 항상? 됐습니까? 자, 필수 문제 8번. 오늘은 여유가 있으니 문제 푸는 걸 좀 많이 보여줄게요. 다음 2차 방정식을 풀래요. 1번.
x-1 곱하기 x 플러스 2는 1이래. 이 2차 방정식을 풀래. 자,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면 끝이야, 실은. 근데 얘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 x의 값은 우리 머리로 알기에는 쉽지가 않다고요.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실수인지 뭔지 몰라, 실은. x가. 그쵸? 곱해서 1이 되는 거 두 개에서 그거를 x 못 찾아. 그래서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고 보는 거야. 인수분해된 형태도 아니니까 는 0의 형태가 아니잖아. 그래서 전개할 겁니다.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는 0이고요. 이 전개가 얘기했잖아. 곱셈 공식은 구구단처럼 돼야 돼.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계산이 귀찮고 힘들어도 그냥 빠르게 쭉 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 구구단이어야 된다니까. 쉬워야 돼. 그걸 편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편한 방법인데. 됐나요? 곱셈 공식 자체가 편한 방법이야. 그거보다 편한 방법 없으니까 걔는 그냥 잘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냥 이렇게 해. 인수분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제곱근의 형태 만들기 얘가 조금 더 어렵거든. 힘들거든. 분수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못 쓰는 게 나아. 근해 공식. 근데 근해 공식 쓴다고 해서 해가 반드시 나올까? 중상 과정에서 안 나옵니다. 실수 범위에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먼저 계산하자? 판별식. 부호 먼저 판단하자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고 3 곱해주면 된다고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뿔마 루트 씌워주면 되겠고 2a분의지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면 근해 공식 적용한 거라고요. 식만 정리하면 되겠지. 되나요? 12에 13이야. 어휴 끝났네.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답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이게 답 하나 아니야. 두 개야.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13과 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과라고 하면 안 되겠다.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13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두 개입니다. 2번 봅시다. 지웁니다. 이거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대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소수 계산해야 되잖아.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모두 0.5로 나눠버릴 거야. 그래도 상관없지. 그렇지 않아? 왜 상관없어? 등식의 성질 쓰고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지. 등의 뜻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뭘 바꿔? 식의 모양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등식의 성질밖에 없죠. 내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쵸? 양변을 0.5로 나눌 거야.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에다가 플러스 6은 0이죠. 될까요? 합이 5가 3. 끝났네. 인수분해 되네 얘는. 그쵸? 인수분해 되면 그냥 인수분해 쓰세요. 푸쉬우니까. 3번 4분의 1 x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는 0. 하나 다시 물어볼게. 등호 없으면 얘 4를 곱해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되나요? 등호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4를 곱할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8은 0이죠. 내가 보기 편하게 한 거야. 딴 거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기 편하게. 됐죠? 인수분해 될까? 차이가 되네. 큰 게 플러스 작으면. 인수분해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해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혹시나 인수분해가 되는 앤데 내가 모르고 근해 공식을 썼어.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근호가 사라집니다.
되나요? 계산이 복잡한 거 맞아. 맞는데 특징이 뭐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을 내가 근해 공식을 혹시 인수분해 안 보여서 근해 공식을 썼어. 그러면 근호가 사라집니다. 오케이?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곱수가 돼요. 오케이?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그럼 4 곱하기 9잖아. 그죠?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근호 안에가 6인 거죠. 아,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b에다가 2a 이거인 거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거죠. 2 마이너스 이렇게. 다음에 필수 문제 9번 같은 경우 봅시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근해 공식을 적용하거나 제곱근을 이용한 시계 형태를 하거나 어찌되었던 우리가 개념에서 얘기하는 시계 형태는 하나의 문자, 하나의 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런 꼴과 모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 9번에 1번 x-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3은 4. 얘 풀래 물론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풀려. 무조건 풀립니다. 상관없는데 공통부분이 생기면서 공통부분에 대한 2차식이라면 공통부분에 대한 2차식을 먼저 해결하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은 선택이라고요. 꼭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이 등호를 만족하는 a를 먼저 구하는 거야. 차이가 3나개니까 4하고 1이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a의 값이 4이거나 하거든.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의 값이 아니죠. 뭐의 값이야? x의 값이야. 그러니까 a를 다시 돌려줘 버리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x의 값은 2이거나 x의 값은 7이거나 해서 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개념이 뭐냐면 a 먼저 구하고 a를 구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등호를 만족하는 a를 먼저 구하고 이 등호를 만족하는 x를 구하자야. 그러면 이 등호를 만족하는 x를 구한 거이다. 될까요? 단계를 2번 걸친 겁니다. 2번도 해봅시다. 네. A는 마이너스 1하고 A는 아, 여기가 잘 안 돼? 오케이. 얘가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a-4 곱하기 a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이거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a는 얼마? 4. 또는 얘가 0이 되는 a는 얼마? 이 과정을 그냥 한 방에 간 거예요. 항상 이렇다 보니까. 됐습니까? 좋아, 이런 질문. 아주 좋아. 알고 가야지. 찍으면 안 되지. 어찌되었던 그 찍는 습관 버리시라고요. 공부하는 건데 왜 찍어? 알고 가야지 항상. 조금이라도 모르면 다 알고 가야죠. 내가 설명 못 하겠잖아? 그럼 공부해서라도 어떻게든 알려줄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다 알고 가셔야 돼. 그러면 치환은 선택이라고 했잖아. 그지? 이제 이게 너무나 익숙해지는 인수분해가 보이면 너무나 익숙해지는 사람이 합이 5가 되니까 3하고 2이고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2가 3이거나 x 플러스 2가 2이거나 이거 만족하는 x는 1 또는 0이라고요. 치환 안 해도 된다고 보이면. 근데 안 보이면 치환하는 거야. 근데 쉬운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놔야 어려운 문제에서 치환이라는 기법을 쓸 거잖아. 그래서 쉬운 문제 갖고 해보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 쉬운데 왜 해요? 답 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연습을 해놔야 어려운 데에서 헷갈리지 않고 써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익숙해져야. 쉬운 데에서 확신을 갖고 확인을 하시라고요. 어려운 거 갖고 하면 실수하고 확신이 못 갖잖아. 그지? 그 연습을 하시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보여주기. 이게 편하고 빠르지. 근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공부할 땐. 시험 문제 풀 땐 좋은 거고요. 유형할 때 하세요. 개념할 땐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목적에 맞게 공부하시라고요. 연습할 거 연습 다 해야 어려운 거 할 때 써먹을 거 다 써먹습니다. 됐죠? (116쪽) 쉽잖아.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쉬워졌잖아. 저희 그 끝나고 시험 풀었는데 어디까지 나와요? 근해 공식까지는 안 했을 걸, 안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근해 공식 전까지. 자, 필수 문제 1번. 다음 보기 중 보기의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을 모두 근이 몇 개인지 판단을 해. 판별식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판별식 쓰기 위해선 어떤 형태? 일반형의 형태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이 형태로 만들어 놓고 보는 게 덜 헷갈려. 오케이?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 만들어져 있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요. 계산을 다 하란 얘기가 아니라 뭐를 판단해라? 부호를 판단해라. 그치? 어떤 애 찾는 거야? 양수인의 찾으라는 거지. b의 제곱 9 마이너스 4배 얘 곱하기 얘 5.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얘는 해가 없다입니다. 니은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요.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되는 거 알아. 아는데 판별식 연습하라고요.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양수야 음수야? 0이야. 그러니까 얘는 중근을 갖는다고요. 근이 한 개라고요. 디귿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양수 음수? 양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요. 계산 안 하잖아. 부호만 판단하잖아. 할 것만 하잖아. 할 것만. 물어봐. 이제 몇 개 남았냐? 하나, 둘, 세 개 남았네. 아이씨. 다음 거부터 물어봐야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2를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양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미음 이 상태로 보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쉽게 봐. x의 제곱 플러스 6x의 플러스 9는 4x 플러스 9 사라지죠. x의 제곱 플러스 2x는 0이죠. 인수분해 그냥 돼버리네. 얘는 판별식보다 인수분해 해놓고 보는 게 낫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마이너스 2. 요 계산이 힘들면 안 돼. 곱셈 공식 쓰고 인수분해 간결하게 인수분해 되는 거 빠르게 해내는 거 있잖아. 이거는 그냥 구구단처럼 할 수 있으니까 연습하셔야 돼. 이거 넋 놓고 있잖아. 연습 안 하면 안 늘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늘겠지? 안 늘어. 해야지 느는 겁니다. 곱셈 공식 쓰는 거, 인수분해하는 거. 연습해야 느는 겁니다. 연습 안 하면 안 늘어. 대충 넘기지면 안 돼.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x의 플러스 12분의 1은 0. 아니 분수꼴이라 계산하기 힘든데 얘가 만약에 는 0이 아니면 판별식 쓸 일도 없고 어찌됐든 얘 근 몇 개인지 확인하래잖아. 그럼 좀 편하게 계산하자. 그치? 될 수 있으면 최고창이 양수이고요. 모든 게 정수가 되도록 만들자 이거야. 우리 그럴 수 있잖아. 그래도 되잖아. 무슨 근거로? 등식의 성질이 된다로. 무조건. 그래서 양변에 12를 곱하자. 그러면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1은 0이고 b의 제곱 4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이거네. 양수야 음수야? 자 이번에 필수 문제 2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k는 0. 얘의 근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래. 1번이 뭐야? 서로 다른 두근. 아니 두근. 2번이 뭐야? 중근. 3번이 뭐야? 근이 없다. 근이 없다. 그럼 얘 기준이 뭐야? 중근이. 아 중근이고 그러니까 얘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판별식이지. 판별식 구해놓고 보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 a c 그죠? 얘를 중근만 가지고 보면 더 헷갈려. 됐어? 됐어? 여기 봐 여기 봐. 얘를 중근는 결정해서 보면 더 헷갈려. 부등호가 헷갈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확실하게 결정해 버려. 오케이? 하나 더 팁을 하다 보면 팁을 하나 주자면 K에 붙어있는 부호가 음수잖아. 그럼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반대가 되겠지. 양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지. 그거 갖고 가도 상관은 없어 실은. 근데 머리를 한 번 더 써야 되잖아.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수인 거 먼저 따져. 됐죠? 그럼 8이고 마이너스 9고 K가 부등호 방향 바뀌고 뭐야 8분의 9가 되잖아요. 이게 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부등호 방향이 어떨 때야? 반대일 때지? 맞아? 네. 그리고 얘는 어떨 때야? 같을 때지?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요거 알면 K가 있는 항의 부호가 음수란 얘기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그치? 필수 문제 3번. 이 얘기.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구하래. 됐죠?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우리 얘가 1이야.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럼 두 근의 합과 곱만 알면 돼. 자, 두 근의 합은 얼마다? 두 근의 곱은 얼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두 근의 합에다가 부호 반대 x 붙여주고 두 근의 곱은 그대로 써주고 는0 써주면 2차 방정. 이거 한 거야, 이거. 2번 다시 해볼게. 이번엔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이고 x제곱의 개수가 2래. 이거 2차 방정식 하래. 자, 일단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두 근의 곱은 얼마야? 됐지? 자, 최고창 x제곱의 이거 할 거야, 이거. 공식에서 마이너스는 부호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x제곱의 개수가 2이고 x의 제곱에 합의 부호 반대에다가 x 붙여주고 상수항은 부호 그대로 써준 다음에 는 0 써주면 돼.
그리고 전개해주면 답이죠. (3번) 해볼게. 자, 중근이 3이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래. 중근이 3이래. 무슨 얘기야? 두 근이 모두 3이란 얘기야.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 두 근의 곱은? 그쵸?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야, 이거. 마이너스에 x의 제곱에 합의 부호 반대에다가 x 붙여주고 곱 써준 다음에 는 0 써주면 된 다음에 분배해주면 되겠죠. 이게 답이겠지. 됐을까요? 됐지? 자, 권장하는 방법이 이건데 예로도 할 수 있거든. 예로 하는 거 1번부터 3번 다시 할게. 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래.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 되는 애구나. 다만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래?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해줬어. 그럼 이거잖아. 답 적으면 되겠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2번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고 x제곱의 개수가 2래.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는데 최고창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이네? 2이네구나. 그 얘 전개해서 답 적어주면 되겠죠? (3번) 3인데 중근이래. 그러면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래. 중근이니까 얘 완전 제곱식으로 x-3의 전체 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그지? 근데 a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전개만 하면 되겠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인데 플러스 6x 플러스 9인데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119쪽의) 활용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게 다 합니다. 2학년 거 1학년 거 그대로 가져오고요. 식만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이고 2학년 때는 연립 방정식이야.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3학년 거 할 때 활용 문제 풀 때는 여기밖에 없잖아. 2차식 만들 생각하면 돼. 방정식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등식이지. 그지? 자, 문장 안에서 내가 등식을 만들려면 어느 상황과 어느 상황이 같은 건지 확인하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 목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딱히 할 게 없어. 그냥 문제 그냥 봐주면 돼, 같이. 봐봐. 개념 확인 먼저 보면 다음은 어떤 자연수의 3배에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를 x로 둘 거야. 어떤 자연수의 3배에 4를 더한 수는 어떤 자연수에서 2를 뺀 수의 제곱과 어떻다? 이 다음부터는 2차 방정식 푸는 거라고요. 그냥. 필수 문제 4번.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3개래. 공식 알려줘 버렸네. 그죠? 이럴 때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 20개인 거.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이 다음부터 2차 방정식 푸는 겁니다. 4번 이거 얘기할까? 연속하는 자연수라고 한다면 차이가 다 얼마나? 1차이나.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걸 x 두면 그 다음 건 x 플러스 1. 항이 3개라고 합시다. 항이 3개. 3개 갖고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 건 x 플러스 2 이렇게 둬도 상관없고요. 가운데 걸 x라고 두면 앞에 게 x 마이너스 1, 그 다음 게 x 플러스 1 이렇게 둬도 상관없겠죠. 제일 끝에 걸 x라고 두면 앞에 거 x 마이너스 1, 그 앞에 걸 x 마이너스 2라고 둬도 상관없겠죠. 그치? 연속하는 두 자연수 혹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서 내가 뭐를 x로 두냐야. 그래서 활용 문제에선 내가 무엇을 x로 두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놓고서 흘러가면 돼. 풀이가 선생님하고 달라도 돼. 구하는 x가 다르니까. 되나요?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하면 됩니다. 근데 연속하는 두 홀수나 짝수는 차이가 얼마나? 2 차이나. 그러니까 2 차이 나게 하면 돼. 연속하는 3개여도 그래. 2씩 차이 나게 하면 돼. 되나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필수 문제 5번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이 두 홀수 그러니까 작은 걸 내가 x라고 둘 거야. 그러면은 x이고 연속하는 두 홀수니까 x 플러스 이렇게 연속하는 두 홀수 작은 게 x. 큰 걸 x로 둘 거야. 그럼 앞에 게 x 마이너스 연속하는 두 홀수. 그쵸? 이 둘의 곱이 195래요. 이렇게 해서 x를 구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x를 구해도 돼. x에 관한 2차식이죠. 그쵸? 됐어? 이렇게 해서 x 구해도 이렇게 해서 x 단지 x의 의미가 달라. 여기서 구한 x는 작은 애. 여기서 구한 x는 큰 애. 됩니까? 2차식을 만들어내면 해결 못하지 않는다니까? 무조건 한다니까 해결을. 아직 여기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하지 마. 그 뒤에 거는 앞에 거 해주셔서 할 수 있어요. 끝까지예요. 그러면 개념편 숙제 한 대까지 119까지. 119까지요. 유형편 숙제 그러면 오늘 그 질문 못 받아주신 거 다음에 해주실 거예요? 그럴게요. 다음에 다 해드릴게요. 유형편 숙제 85까지 해볼까요? 근데 오늘 수업한 거 가지고 풀어보면 2차 방정식 부분